자, 지금 그 지난번에 본 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재작년이죠. 12번 문제인데 요 문제가 확통 선택자 기준으로 난이도 최상이었던 문제예요. 기하는 30%, 정답 30%대의 정답률이고 미적분 선택자는 40%대의 정답률, 확통 선택자는 20%대의 정답률이어서 얘는 이제 확통은 난이도 최상인데 여기서 의아한 건 15번, 14번, 13번까지가 주로 킬러군 문항인데 12번에다가 배치를 했다. 그래서 13번보다 정답률이 더 떨어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앞쪽에다 같은 난이도를 지닌 문제들로 구성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난이도를 높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기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앞에다가 1번부터 배치를 해버리면 뒤에는 다 쉬운 문제, 앞에는 다 쉬운 문제, 뒤에 어려운 문제 이렇게 있는 시험지보다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떨어지거든. 얘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 범위에서 확통 선택자는 난이도 최상 문제가 5문항이 있었는데 얘는 그 중에 4등의 정답률이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던 문제다 얘기를 지금 쭉 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반 학생 중 한 명은 못 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요게 뭐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선분 AB는 선분 CD의 2배의 길이다. 네, 저게 교육과정에서 뭐에 해당하는 식이죠? 얘가 뭐죠? 얘가 뭐지? 얘가 뭐야? 좀 누가 씨발 대답을 하면 안 되겠냐? 저 또 개무시냐? 얘가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 이거를 알아보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얘는 진수 풀이에 따라서는 로그 방정식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니들이 기출문제 문항수가 머릿속에 축적이 된다면, 가방 속이 아니고 머릿속에 축적이 된다면 그때 분석을 좀 더 할 텐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참고 함수 단원, 이게 이제 명백히 지수 함수 또는 로그 함수 단원의 문제잖아. 그럼 함수 단원 구조상 지금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킬러군에 속하는 문제에 해당하므로 분석을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야. 함수란 구조를 보면 정의, 그래프의 활용 문제. 이거는 재작년 문제지만 작년 문제는 6월, 9월 수능 모두 공통 범위에서 최단 킬러 문제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나왔거든. 보고 있냐? 재미없냐? 시발 보고 있는 거지? 너도 보고 있지? 아유. 그래프의 활용인 거지.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뭐냐면 이 문제는 어디의 문제인가? 그래프 문제인가? 그래프의 활용 문제인가? 이거고 지금 내가 적었잖아. 결과적으로 뭐야? 그래프의 활용 문제다.
그런데 내가 방금 언급한 작년 6월, 9월 수능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최강킬러로 나온 문제들은 뭐야? 그래프 문제죠. 그럼 이거랑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문제가 머릿속에 축적된 이후에 하겠어요.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빌드업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COT예요. 생각하는 방향. 네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게 이론.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이론은 이거죠. 뭐 좌표 평면. 평행한 직선입니다. 좌표 평면에 비스듬한 직선은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한다. 좌표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좀 그림을 그리겠어요. X축, Y축. 이런 직선이 있다.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문제에서 의미 있는 두 점. 우리 수업에서는 격자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의미 있는 점이란 점은 뭐? 교점. 교점으로 제시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의 뭐? 좌표가 같다. 이 두 점의 이름을 각각 A와 B라고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A의 Y 좌표와 B의 Y 좌표는 같다. 이거거든. 그러면 X 좌표에 대해서는 뭘로 생각할 수 있나? X 좌표에 대해서는 이걸 생각하는 거죠. 즉 선분 AB의 길이.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언제 배우나? 수학상 평면 좌표 단원에서 배우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거든. 그래서 절대값이다. 그래서 A의 X 좌표 빼기 B의 X 좌표다.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어요. 그럼 이 문제는 요 개념과 요 개념이 합쳐진 문제다. 생각의 순서를 보겠어요. 풀어보면 이것도 중요한데 문제에서 특히 평가 문제는 그래요. A.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유리할 때가 많아. B, C, D.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순서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거는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라는 뜻으로 나는 해석한다. A라는 점을 뭐 A, B라고 놓는다.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이렇게 문자를 놓는 건 좀 이따가 다른 문제에서 또 언급을 할 텐데 일단 내가 우리 수업에서는 고1 때부터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문자를 놓을 수 있으면 이과, 문자를 놓지 못하면 문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관계식이 등장을 하죠. B는 어디 있어? 1-2의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 사용하라는 게 뭐야? B라는 놈은 뭐 같아? X 좌표가 같다. 그래서 A다. 그리고 Y 좌표는 1-2의 잠깐만. 저기 A가 여기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잘못됐어. 2의 A승이다. 그리고 C 라는 놈은 Y 좌표가 같다. B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영혼 없이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이 A, B라고 하지 않고 A, 1-2의 마이너스 A승이라고 놓고 가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좀 크거든.
이렇게 뭐 그 차이가 큰데 그 차이는 이따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고. 즉 A라는 점은 A, B를 도입하지 않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계속 가보겠어요. 자, 그러면 C는 이렇게 놓으면 저기 위에 있으니까 저게 2의 X승이잖아. 그러면 뭘 넣으면 이거를 좀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뭐야? 로그 2의 B다. 이거 맞나?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X좌표 같죠? 로그 2의 B X좌표 같으니까 같다는 걸 지금 강조해서 노란색으로 적고 있어요. 로그 2의 B 컴마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Y는 그러면 저게 뭐가 돼? B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겠어. 그러면 봐. 이렇게 갔을 경우에 만약 이렇게 놓는다라면 이렇게 놓으면 이거 계속 가볼까? B는 어떻게 되는 거지? B는 똑같죠? 이거 똑같게 가는데 C가 어떻게 되죠? C가 일단은 여기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X 좌표는 뭐죠? 하면 이제 풀이가 바로 또 이제 여기가 이제 계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C의 X 좌표를 넣어놓고 2의 A승이니까 2의 C의 X 좌표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이다. 따라서 C의 X 좌표는 로그 2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 때 뭘 생각하냐면 얘랑 얘를 비교해봐. 계산이 어디가 유리할지 비교해봐.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자를 넣을 수 있으면 이과, 문자를 못 넣으면 문과라고 했는데 이것도 큰 차이가 문자를 2개를 넣을 수 있냐? 하나만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도 물론 계산은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진다 이거지. 내 계산은 맞나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쪽은 보류하고 이쪽을 보자. 그러면 다시 저기 적혀있는 3분 AB는 저기 적혀있는 대로 보면 3분 CD다. 자, 여기서 지금 영혼 없이 듣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왜 고개를 확 드냐? 영혼 찔리냐? 존나 찔리냐? 시발. 이거 쓰고 지우겠어요? 우리 수업에서 연산이란 뭐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연산이란 뭐지? 좀 봐. 이게 결과적으로 방정식 문제라면 방정식이 대수학의 주인공이고 대수학이 연산, 즉 계산을 하는 학문 파트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연산이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 수업에서는 주어진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구하는 절차적 방법. 이걸 연산이라 한다. 이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AB, 선분 AB는 지금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대소관계를 모를 때 쓰는 거고 대소관계를 알잖아. B의 Y좌표. 그럼 B의 Y좌표는 2의 A승이죠. 빼기 A의 Y좌표. A죠. 이퀄 2배의 CD는 C의 Y좌표가 크죠.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D의 Y좌표
1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 그러면 이렇게 적었다라면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여기서 또 지금 빨간색을 여기 전체에서 저건 표시하느라 A, B는 내가 이걸 지금 왜 이렇게 빨간색을 했냐면 격자점 의미로서 빨간색을 한 거고 그걸 빼면 지금 여기랑 여기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무슨 문제야? 하면은 계산. 연산이란 뭐냐? 연산이란 뭐냐?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거든.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문자가 두 개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문자 A와 B가 있어서 안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한 문자로 가야지. 얼핏 들으면 평범한 얘기인데 이 평범한 게 문제 푸는 단계에서 해당 단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거나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관계식이 어디에 있니? 하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한 문자로 하는데 여기서 뭐 A냐 B냐? 어디야? A냐 B냐? 뭐 이거 다시 적어주고. 당연히 아무 생각이 없으면 A로 가겠죠. 그러면 A로 가면 B 대신에 이걸 여기다가 이제 저거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그러면 자 만약에 A로 간다. 즉 B를 소거한다. 그러면 2의 A승 마이너스 A 꼴 2 괄호 씨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1 그럼 없어지네. 플러스 B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뭐 틀렸어? 벌써? 계산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이거? 이거 B? 그러면 저기서 보면 성분 A, B, A, B죠, B.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사실 이렇게 B를 소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B를 소거해서 가보자. 그러면 씨발 빨리 좀 얘기해 주지. 저거는 화푼지라고 있고 수업 의욕이 존나 샘솟네 씨발. B는 저 뭐였죠? 아이 씨발. 씨발. 몰라 다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 이퀄 2배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분의 1 이거죠. 자 어쨌든 이걸 내가 쓴 이유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씨발 쓴 이유는 뭐야? 하면은 결국에는 뭐야? 지수 방정식이다.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근데 봐. 여기서 내가 요구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수 방정식을 안다가 아니라 이게 필요해. 킬러분에 속한 문제라 할지라도 12번과 12번과 22번은 급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12번 문제를 보고 이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는 문제여야 해. 그에 반해서 15번 또는 22번에 있는 문제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게 분명히 새로 생성한 문제를 출제할 거거든. 온전히 시작부터. 그러니까 저게 추측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지 결과를 저기다 미리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이게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A를 소거해야지 누가 B를 소거해. 정신병자가 씨발 그지 같은 게 이게 지금 여기 다 B인데 씨발 A 혼자 이걸 살리자고 이걸 소거하냐. 그러면 A를 소거하면 A는 뭐가 돼? 그러면 2의 A승은 2의 A승 여기서 A를 소거하기 위해서
보면은 2의 a승분의 1 넘기고 1 마이너스 b 따라서 2의 a승은 1 마이너스 b분의 1 빼기 b 이퀄 2 b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이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또 뭐야?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무슨 방정식이야? 그러면 뭐 극교태야 분수 방정식. 근데 애매한 건 분수 방정식은 교육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이쪽으로 계산하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고 만약에 네가 이걸 맞닥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1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b 바로 1 마이너스 b 이퀄 2 b분의 b 바로 b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면 정신을 차린 사람이야. 뭐가 보여? 뭐가 보이냐면 같다는 게 보이죠.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보이고 정신을 안 차린 사람은 다시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병신 꼴값을 떨 텐데 정신을 차린 사람은 이게 뭐야? b 바로 b-1 더하기 2고 그래서 b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1차 b가 나오고 b가 나왔다라는 말은 a가 나왔다는 말이고 그러면 문제가 풀린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 자,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 문제를 보고 요거를 추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숙련이 되어야 해.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기출문제 많이 분석하시고 뭐 지금으로서는 다시 돌아가서 2학년 과정에 있는 센 수준의 문제를 충실하게 다시 푼다 이럴 시간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당 기출문제만이라도 거기에 유사한 변형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이라도 반복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작년 문제 6월 9월에 킬러 문항으로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 문제를 봤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문제는 요 문제고 그 문제는 요 문제인가? 무슨 말이야? 왜 요 문제는 요 문제인가를 분석을 해보겠다. 그래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야? 아, 이 문제는 계산을 하는 이거는 계산이죠, 계산. 계산하는 문제다. 얘는 그래프에서 생각하는 문제다. 지금 내가 그래프는 그리지 않고 짝대기만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래프가 없잖아.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가 아니에요. 참고로 미리 얘기를 하면 그래프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고 얘는 그리는 문제가 아니고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하나 얘기했고 또 다른 하나는 연산이란 무엇인가 아까 쓰고 지은 거죠. 연산이란 무엇인가를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산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지금 천천히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 단계마다 연산이란 무엇인가 즉 나한테 지금 현재 주어진 게 뭐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 나간다라면 모델 붕괴 없이 즉 네 생각에 방향을 잇는 일이 없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14번이에요. 이 문제는 이걸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하면 로그 부등식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네. 여기 보세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전에 12번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분석. 뭐가 12번이랑 14번이랑 같죠? 뭐가 같죠? 야, 뭐가 같아?
이게 같잖아. 즉 뭐 정의, 방정식, 정의, 그래프의 활용, 그래프의 활용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두 문제 다 뭐야?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같은 것을 기준으로 같지 않은 점을 본다. 같지 않은 점이 뭐죠? 같지 않은 점은 제시 형태죠. 그 제시 형태가 얘는 뭐? 그래프로 제시되었고 얘는 수식으로 제시가 되었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하는 게 지금 너는 이 문제가 정답률이 더 낮단 말이야. 실전에서도 이 문제를 맞췄고 지금도 수월하게 맞췄단 말이야.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 문제를 못 풀고 지금도 못 푼단 말이야. 이거를 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정식을 제시하는데 이 방정식이 수식으로 제시될 때도 있지만 그래프로 제시될 때가 있다는 거고, 특히 미적분을 듣고 있는 너 보면 삼각함수의 극한 있죠. 삼각함수의 극한을 수식으로 제시하는 문제도 있지만 도형으로 제시하는 문제도 있지.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래프로 제시되었다고 해서 이 단원의 문제인지 못 알아보면 안 돼. 그리고 얼마큼 빨리 알아보느냐, 얼마큼 확신을 가지고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래프로 제시됐다고 해서 그래프 문제가 아니고 방정식 문제라면 풀이 방향이 달라지지. 그래프 문제라면 그래프에서 조점, 위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방정식 문제라면 그래프는 쓸모가 없죠. 그냥 제시만 그래프로 했다라는 거지. 선생님 말 알겠냐? 이년아. 그래서 요거다. 그리고 요걸 생각을 해보면 작년 6월, 9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마 6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거 섞어서 제시했죠. 얘랑 그래프로 제시했는데 뭐 방정식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 관계까지 묻는 그런 족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야, 듣고 있냐?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로그 부등식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 이거는 항상 출제 의도가 뻔하다고. 뭐 진수 조건, 및 조건, 이걸 챙기니?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소한 거지만 밑이 다르다. 밑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밑변환 공식을 쓴다. 그런 거죠. 이게 다르다. 자, 어찌됐든 그래 저걸 4로 만들면 밑변환 공식을 4로 만들면 저 진수도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는 크다. 75 마이너스 kn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쓰면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진수 조건은 75 마이너스 kn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가 AND 관계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부분 늘 놓치면 안 돼. 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가 COT라면 이제 풀어본다 라고 했을 때 뭐부터 건드려야 돼? 당연히 n 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5, 15
마이너스. 그래서 n 플러스 5 n 마이너스 70 중심아 15는 0보다 작다이므로 따라서 n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인데 n이 자연수이므로 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가 되고, 이렇게 보면 n이 이것부터 건드리면 n이 이제 다른 것들은 k라는 또 다른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n으로 풀린다 이거죠. 그래서 n은 뭐 1부터 점점점 14까지 14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이 중에서 12개가 뭐냐? 1부터 14까지 중에서 12개가 뭐냐를 이제 다른 걸로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서 만만한 게 일단 위에 거 75가 없어진다. 만만한가? 내가 만만해? 자, 그래서 해보면 n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0 n은 0보다 작다. 그래서 n 묶어내주면 바로 n 마이너스 k 플러스 10보다 10이 0보다 작다. 따라서 n은 k 플러스 10보다 작다인데 당연히 n은 0보다 크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있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거야. 밑에 거를 어떻게 할 거냐? KN은 75보다 작다로 끝낼 거냐? 그렇지? 그럼 한번 자, 연산이란 뭐야? 주어진 것으로부터 원하는 거. 이거 좀 강조하겠어요. 이게 주어진 거야. 근데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바꿔야지.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뭘 원하죠? 정답. 뭘 원하죠? 100점. 아니, 그렇지. 그러면 절차적 방법은 뭐야? 존나 버닝.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그렇게 거시적인 답변하지 말고 뭘 원하죠? 연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뭐가 주어진 거고 뭐가 원하는 건지를 모른다. 원하는 거는 n에 대한 정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하는 거.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좋은 건 이 문제가 14번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부분은 너무 좀 수월하잖아.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거. n에 대한 정보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따라서 n은 k분의 75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건 또 뭐야? n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따라서 12개가 뭘 말하냐? 12개란 1, 2, 3, 점점점 12구나. 이걸 말한다. 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여기도 0보다 크다. 여기도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통분모로 다 들어가고 여기서 잘린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 이거지. 따라서 왜 빨간색을 들었을까? 빨간색을 들 때 선생님이 보통 하는 게 뭐죠? 세 종류. 그래프. 그 다음에 경우 나누기. 그 다음에 나열. 보통 빨간색은 보통 말하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고. 뭐죠?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경우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우 나누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너 맞았지? 잘했어. 그런데 의식적으로 이 문제가 K가 두 개로 제시된 이유를 알아야 돼. K가 두 개로 제시된 이유는 경우 나눠서 각 경우에서 하나씩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는 압도적으로 계산력이 좋아. 그래서 그냥 그게 의식을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가지. 이건데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거시기하게 부족해. 뭐 이런 당연한 걸 그래프적인 사고는 약간 선생님 오른쪽 다리처럼 지금 약간 쩔렁거리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쩔렁거린다는 거지. 이렇게 거를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지. 경우 나누기가 뭐 어떻게 하는데요? 자, 서영아, 경우를 어떻게 나누겠니? 여기까지 갔으면 이거지. 뭐 얘랑 얘잖아. 얘랑 얘. 그러면 이거냐 이거냐죠. 그래서 k 플러스 12 k 플러스 12 k 플러스 12 뭐 k 플러스 12 딱 그냥 13이 되면 되는 건가? 경우 나누기를 꼭 할 필요가 없나? 저는 경우 나누기 해야 될 것 같아. k 플러스 10이 얼마가 돼야 돼? 12가 되면 얘가 13이다. 오케이. 이거지. 그러면 and 뭐가 붙어야 돼? 예. m k분의 75는 뭐가 돼야 되니? 하면은 13보다 12보다 잠깐만 12까지니까 12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또 다른 건 k분의 75가 마찬가지 논리로 13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k 플러스 10이 뭐 12보다 크고 근데 저기 정수가 나오나? 신기하게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13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거는 만족하나? 이게 3이야. 3 넣으면 25 안 되는데 잘못됐죠? 25 안 돼. 근데 답에서는 이게 나올 텐데. 아유 힘들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수라는 보장은 못하지. 그러니까 얘는 13보다 크고 얘 같은 경우에는 k분의 75는 13보다 크고 13보다 커지면 안 되지. 12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것 같으면 경우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저것도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저 새끼는 혼자서 뭐 해? 거기 뭐 하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 근데 이 조건이 아닌가? 제가 13이라면 얘는 그냥 1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꼭 13보다 작거나 같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다라면 얘도 그냥 1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쪽에다 왜 이걸 단서를 달았지?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얘는 만족을 하죠. 따라서 K는 얼마? 3이다. 왜 이렇게 등호를 여기다 등호를 썼냐? 이게 자연수라고 하니까 이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등호를 쓴 거고 얘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연수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얘와 같은 역할을 하려면 그냥 12.5가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13이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단수를 단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할 일을 했을 거야. 얘는 그냥 얘보다 크면 되는 거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사고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이 가능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가보면 야,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아까 이제 15가 5 하면 15니까 6? 6 하면은 요거가 요거 사이인가? 오케이. 그러면 6 당연히 크지. 따라서 K는 6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끝인가? 5는 안 됐잖아. 그럼 6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7 해야죠. 7 넣으면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다. 그래서 답은 2개를 더한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도 두 조건, 2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한 건 14번과 12번은 여기 보세요. 제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쌍둥이 단원이다 라는 전제하에 두 문제다 뭐 정의, 그래프에 활용해 있는 놈이다.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시됐으니까 로그 부등식임을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은데 반해서 요거는 같은 놈인데 제시 형태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어서 그래프적인 풀이 방향이 자기도 모르게 접근하다 보면 이제 뒤죽박죽 거시기해진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러면 이게 14번인 이유가 뭐냐 하라면 요 장면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 그리고 경우 나누기. 꼭 그런데 또 하고 싶은 말은 꼭 이걸 이렇게 바꿔야만 문제가 풀리냐? 그건 당연히 아니지. 여기 조건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걸 생각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경우 나누기 지금 내가 하는 풀이가 유일한 풀이가 아닌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참고 자연수 조건. 그러면 정수 조건이죠. 그럼 뭐가 있어? 띠와 맞추기, 약수와 배수거든. 그래서 띠와 맞추기를 15 근처에서 아니야. K가 있으니까 15 근처가 아니라 1부터 해 나가다 보면 가능해. 이게 지금 배열을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 1 해보고 안 되면 2 안 된다. 3 되네? 그러고 난 다음에 4 하면서 추측이 되거든. 어느 정도.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해서 6까지 가는 건 금방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그럼 2개가 됐는데 넘어가게 되면 9에다가 1 더해야지 10이니까 5번이 답일 확률은 없잖아. 그래서 9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켄타멘트 배운 사람은. 방향은. 지금 이해 갔죠? 그런데 난 요 장면 요걸 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 그리고 요런 장면은 지금 뭐야? 로그 단원과는 상관없는 거지. 그냥 수학의 기초를 묻고 있는 계산력을 묻고 있는 놈이다 라는 거지. 과연 이걸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리하세요.